헐리우드 연예가의 소소하고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비컨 뉴스입니다. 그럼 이번 주 헐리우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좀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죠? 어떤 소식인가요? 헐리우드 뉴스를 전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 영화였으니까요. 아, 기생충 말씀이시군요. 정말 기쁘고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뉴스들이 자주 나와서 우리도 버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 전할 소식은 아카데미에서의 봉준호 감독이나 기생충 관련 소식은 아닙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즈를 접수한 빌리 아일리시 소식입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는데요. 빌리 아일리시는 최근 애플 뉴뮤직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스카 축하 공연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종일 아팠다. 그 무대는 정말 쓰레기였어. 라고 말했다는군요. 빌리 아일리시는 지난달 열린 제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올해의 최고 신인상까지 본상 4관왕을 휩쓴 대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런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듯 지난 9일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퍼포머로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이날 무대에서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무대에 섰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열창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아일리시가 무대를 망쳤다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빌리 아일리시는 공연 후에 오스카 시상식은 내 사람들이 아니었다. 최소한 그래미는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오스카는 달랐다. 라고 말했다는군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빌리 아일리시는 오스카에서는 배우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미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너무 무서웠다. 나는 어떤 무대든 긴장하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끔찍했다. 그래서 시상식이 끝나고 너무 기뻤다. 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빌리 아일리시는 2001년생으로 이제 갓 만 18세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평소에 그녀의 카리스마와 퍼포먼스를 보면서 한 번도 그녀의 나이를 의식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흥미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빌리 아일리시를 좋아하니까요. 다음에는 그녀가 겁먹지 않고 다시 한번 오스카에 서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레드카펫 행사에서 빌리 아일리시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빌리 아일리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생충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역시.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 말씀하시는 거죠? 빌리 아일리시가 저스틴 비버의 팬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빌리 아일리시의 나이를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최근 저스틴 비버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빌리 아일리시가 바로 자신의 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 빌리 아일리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빌리 아일리시의 붉어진 얼굴을 본 저스틴 비버가 빌리 아일리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는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물론 팬들이 이 모습을 놓쳤을 리가 없겠죠? 저스틴 비버가 또 다른 팬을 맞아 매우 기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축구선수 출신인 데이비드 베컴의 막내딸 하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퍼는 태어나자마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잘 자라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날 비버의 콘서트에는 하퍼와 함께 오빠 크루즈 그리고 아빠 베컴이 함께 공연을 즐겼습니다. 특히 하퍼는 공연 중에 저스틴 비버가 그녀를 무대 위로 초대해 안아주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잘 해주는 저스틴 비버에게는 늘 나쁜 남자 이미지가 함께 존재해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쁜 남자 잡는 배트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배트맨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 베일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곧 새로운 배트맨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트와일라이트에 만찢난 로버트 패틴슨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뱀파이어 이미지가 과연 배트맨에 어울릴 것인지 말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이런저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서서히 그 베일이 벗겨지며 비평가들의 섣부른 비평이 틀렸음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를 실화로 만든 벤 애플렉의 경우 결국 배트맨에서 하차했고 이제는 누가 배트맨이 되더라도 고정 팬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겠지만 패틴슨의 경우는 배트맨 팬들뿐만이 아니라 트와일라이트의 팬들에게서조차
배트맨의 촬영을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반길만한 뉴스가 아니었나요? 트와일라이트의 팬들에게는 여전히 에드워드 컬렌으로 남아있기를 바랬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새로운 배트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매력적인 에드워드이자 배트맨인 한 남자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모델인 수키 워터하우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은 영화로도 유명한 노팅힐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뒤 두 사람의 열애가 공개되었고, 패틴슨은 배트맨 확정 기사가 난 뒤로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알려왔습니다. 행복하세요? 배트맨을 맞설 만한 남자라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지난해 모든 댕댕이들의 영웅이자 수호 시즌으로 출연했던 영화 존 윅의 성공으로 이제 키아누 리브스는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액션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키아누 리브스를 액션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작품 매트릭스 4의 제작 소식이 전해져 매트릭스에 열광했던 팬들의 정신줄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 캐리앤 모스가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었던 네오와 트리니티로 다시 변신했는데요. 이렇게 잘 어울렸던 그들이 다시 함께 영화를 찍는 데는 1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와, 벌써 매트릭스가 17년이 지난 영화가 되었군요. 정말 한 시대의 아이콘 같은 영화였는데요. 이제 55세와 52세의 듬직한 나이가 된 그들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마다의 액션씬들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1년 개봉 예정인 매트릭스4는 현재 제작 중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인데요. 17년 만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 레오와 트리니티의 케미가 되살아나며 촬영장 분위기가 17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는 레오와 트리니티보다 더 케미 돋는 커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입니다. 지금 캐나다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던데 맞나요?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가 브렉시트와 메건의 합성어인 맥시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드라마틱한 상황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남들이 뭐라 하던 말던, 영국 왕실이 부글부글 끓던 말던, 두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보일 만큼 만족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들만 행복하면 됐죠 뭐. 이들이 발렌타인데이에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왕실 가족을 벗어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왕손 부부의 최근 상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최근에 이 왕손 부부를 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은 여전히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메건과 해리 왕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스탠포드에 들려 그들이 시작하는 후원 사업에 관해 교수들과 만나 의논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스탠포드 대학일까요? 그건 아마도 캘리포니아가 메건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메건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원래 왕실은 비밀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짧은 방학 동안 그들은 왕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은 잊고 잠시 평안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얼마 전 그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났죠. 네, 너무 안 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농구 선수인 그의 딸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라 더 마음이 아픈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한 명이자 모든 경이로운 시간과 기록을 만든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해당 헬리콥터에 탑승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탑승자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포함해 모두 5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비의 딸 지아나는 13살로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2월 24일 코비와 그의 딸 지아나를 추모하기 위해 스테이스풀스 센터에 모여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추모식은 비극적인 사고 한 달 뒤에 열렸으며 각종 추모 공연과 만을 울리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현장이 실내인 관계로 인원은 2,000명 정도만 모일 수 있었지만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현장이 라이브 영상으로 전해져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적인 NBA 스타를 추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비의 추모 행사가 열린 스테이플스 센터는 LA 레이커스에서 20년간 활약한 코비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장소는 코비와 그의 가족들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추모식이 거행된 날짜인 2월 24일의 경우 2월의 2라는 숫자는 코비의 딸 지아나의 백넘버였고요. 행사 날짜인 24는 코비의 백넘버였다고 합니다. 추모 공연은 비욘세의 노래로 시작되었는데 그녀의 노래 중 코비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엑소가 열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모인 추모객들이 모두 이 노래를 따라 함께 불러 현장을 감동과 눈물로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현장의 코비와 지아나도 가슴 따뜻하게 이 노래를 함께 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d they do. Well, McAvoy stolen by Parker. Here comes George to Kobe Bryant. Bryant inside. It's good. It's good. Tie game.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뉴스도 마음 아픈 뉴스도 모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뉴스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